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트럼프와 이재명과 트럼프가 이재명이 당선된 지 사흘 만에 약 20분간 통화를 했죠. 그리고 통화한 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백악관에서 어떤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트럼프의 스타일이 뭡니까? 주요 정상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바로 자신의 그 SNS에 글을 올리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백악관의 공식적인 브리핑이라든지, 자, 트럼프의 어떤 그 SNS 활동 이런 것도 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한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략적인 태도다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미국과 어떤 그 관세 협상을 하는 나라가 뭐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로 설득력 있는 그런 거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한국과 미국은 아주 가까운, 그 다음에 오래된 이런 우방 관계라는 점에서,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지금 확실히 자, 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냉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그 대통령들 보면은, 자, 문재인도 뭐 당선된 날 바로 그 통화를 했죠. 그때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확정된 날 바이든하고 통화를 하고 바로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이는 사흘째 되는 날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통화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국가와 국가의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자, 지금 뭐 전혀 미국에서는 어떠한 그 공식 논평도,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그 잘하는 트위터, 이런 SNS 활동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자, 역시 이제 이재명이 뭐 말로는 실용외교지만 반미 친중 성향, 친북 성향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 정가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이 12개 범죄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걸 미국 정가도 다 아는 것이죠. 그 중에는 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던 그가 도지사 시절에 그의 가장 핵심 측근인 부지사가 그것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미 친중 성향이 우려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재명에 대한 좀 부적절한 이런 거 평가들이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일부 그 좌파 매체들, 이런 매체들이 지금 앞다퉈가지고 이재명을 또 찬양하는 듯한 뭐 이런 거 보도들을 또 내고 있습니다. 자, 뭐 이재명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초단기로 역대 가장 빨리, 이런 말을 잘 쓰죠. 역대 가장 빨리 지금 그 해외 순방길에 나섰다 그러면서 좀 호들갑을 떠는 듯한 이런 보도들이 이제 특히 일부 좌파 매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디 보면 또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뭐 지금 역대 뭐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득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역대 최다 득표를 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자, 이재명에게 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그 행태들, 보도들, 나쁘고런 보도들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재명이 G7에 간다. 취임하자마자 열흘 만에 G7에 간다라면서 대단한 업적인 양,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양,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보면 이게 그렇게 보도할 내용이 아닌 것이죠, 이게. 자,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재명에게, 자, G7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캐나다에서 여기 참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이재명이 그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대선 전이기도 하지만 뭐 지금 시간도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준비도 지금 안 돼 있고 하면서 사실상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첫째는 G7에 참석을 사실상 반대하는 이런 거 발언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이게 뭐 마치 일부 언론들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캐나다로부터 초청을 받은 양, 자, 이런 식으로 그 보도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대통령은 탄핵당했지만 그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자연스럽게 늘 우리가 G7 회의에 한국이 그 초청을 받아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이 이제 온 것이죠. 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일단 오케이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정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래서 속 좁은 생각에 안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지금 이재명 이 정권의 외교 라인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 무대에 뭐 먼저 나가고 누구보다 빨리 나가고 역대 빨리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가서 나라 망신시키는 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오히려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뭐 못 갈 것 같이 사실상 참석을 반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 참모들도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참모들도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갑자기 지금 이제 이들 말로는 트럼프하고 통화하더니 잘하면 이번에 이제 G7 가가지고 트럼프도 만날 수 있고 뭐 사진 한 장도 찍을 수 있고 잘하면 짧게라도 뭐 정상 간에 뭐 만남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나간다는 것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하고 만나서 짧게라도 뭐 좀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일종의 그 로또 긁는 심정으로 G7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정권이 외교 라인이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외교 의존상의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국가적으로 좀 데미지가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렇지 않아도 임기 초부터 며칠 되지 않았지만 황당한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걸, 그다음에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황당한 사법 방탄, 그 입법 강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먹구름이 상당히 끼어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그런 그 속내 계산을 가지고 서둘러서 나가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런 거 영향을 가져왔을 때 가뜩이나 먹구름이 끼어 있는 좀 이재명 정권의 또 다른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왜냐, 지금 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참석할 생각도 없고 반대한다는 식으로 불과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가 급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그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나온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내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 어쩌고 이걸 앞세워 가지고 그래갖고 이 문제 많은 이재명이가 그런 프레임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이재명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58.2에 불과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뒤에 문재인이 이제 그 탄핵 열풍을 타고 대통령이 됐을 때 74.8이었는데 이재명이 58.2밖에 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이제 이재명하고 차이가 0.73%포인트로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텐데, 뭐 이재명이 어쨌든 한 8%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그 다음에 12.3 비상계엄 여기에 대한 뭐, 이런 그 사회적인 뭐 기류들, 프레임 이런 거 가지고 됐지만은 지금 수행을 잘 할 것으로 보이느냐, 대통령으로서 단지 예상치를 물어봤는데도 60%가 안 되는 이런 것이 나온 건 역시 이재명 개인의 이제 민주당과 이들을 앞세워서 사법 방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비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첫 인선에서 드러난 반미 친북적인 이런 그 부분들, 이게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이나 이종석 뭐 이런 자들, 그다음에 늘 보던 그 민주당 의원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포스트를 박아놓는 새로움이랄까, 기대감, 이런 걸 낳지 않는 이런 인사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첫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60%가 안 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온 그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예상이 된다. 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